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챕터 1 유통정보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4과목 유통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그 작은 네모 보시면 주제가 소제목이 이제 정보와 자료의 개념에서 정보부터 정보, 자료, 지식,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챕터 1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움 없이 말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료, 그 다음에 정보, 지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말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다고요. 발표는 하나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료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료.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자, 자료입니다. 자료. 데이터라고 하죠. 자료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그냥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역사 자료. 있는 그대로의 자료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료 그냥 하나의 사실이야, 사실. 그냥 어디에든 널려 있어요. 버스 노선 하나의 자료죠. 버스 노선.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지 않는다면은 그건 딱히 뭐 저한테 좋은 정보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차만 타고 다닌다면은 저한테 딱히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자료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자료라는 건요. 가공하기 전이에요. 가공 전의 형태예요. 가공 전의 형태. 가공 전의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자료.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모아도 취합할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쏟아낼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가공 전의 형태인데요. 이 가공 전의 형태에서 이걸 만약에 가공을 진행한다면 가공을 진행 시 그 가공을 하는 바로 목적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 그래서 목적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해당 자료를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이 가공을 진행할 때 어떠한 목적을 부여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봤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저에게 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자료들만 갖다가 저한테 오면 그냥 오로지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저한테 불필요한 정보들은 애초에 제가 쏟아낼 거니까 저한테 올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정보라는 게요. 이렇게 한번 먼저 정해 드릴게요. 정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정의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의하기 어렵다. 무슨 소리냐? 정보라는 걸 딱 어느 하나의 용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보에 대한 와닿기에 누구나 인식하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목적을 갖는 자료입니다. 목적을 갖는 자료. 목적을 갖는다. 목적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정보와 자료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굳이 목적을 갖기 아직 전이다. 목적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목적성은 약간은 조금 아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비로소 목적을 갖는 순간 그게 자료가 아니라 정보일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 목적을 갖는 자료로서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로 정착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오랜 시간 데이터로 정착을 한 자료예요. 데이터로 정착한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는 정보들이 있죠. 뭐 단백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근육의 양을 키운다, 탄수화물 살이 찐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정착할 수 있는 정보에 바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정보의 특성. 정보의 특성이고요. 얘가 별표 3개짜리예요. 특성.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교재에도 있는데 이걸 조금 줄여서 한다면 일단 정보는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정확해야 된다. 정확성. 중요합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건 그 누구도 뭐 동의하시는 멘트일 거예요. 일단 정확해야 되고 그 정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완전성. 완전성이라는 것 좀 있어야 돼요. 완전성. 완전성.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여야지만 그 정보를 갖고 누군가는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뭐예요? 신뢰성.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비로소 그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죠? 신뢰성. 네, 신뢰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미 때가 지나서 저한테 온다면 의미가 없어요. 적시성. 제때 와야 된다. 적시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찔끔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올 거면 한 번에 와야 돼요. 통합성. 통합성.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의 특성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뭘로 출제가 돼요? 말문제 꼭 기억해 주세요. 말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가져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그 범위가 커지면서 중복된 것도 나타나고 걸릴 것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합쳐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오래 쌓이면 정보가 아예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당연히 탁 운동할 때 뭐 먹어야 돼? 닭가슴살 먹어야지. 왜? 단백질이니까 프로틴 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아예 우리의 하나의 뭘로 정착이 돼요? 정보가? 되게 좋은 정보다라는 거는 일시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시성의 정보가 아니라 꾸준히 정착해 와서 우리 뇌 속에, 인식 속에 자리 잡아서 정보를 넘어서 아예 지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네. 오랜 시간 데이터로 정착한 게 바로 요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세 번째 이거 이제 그렇죠. 지식이라는 거.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우리 정보라는 거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지만 지식이라는 거는 공유성이 강해요. 일단 첫 번째가 공유성이 크다는 거예요. 공유성이 크다. 물론 정보도 공유하고 자료도 공유하지만 정보와 자료에는 약간 비공개라는 설정을 간혹가다가 붙입니다. 왜냐? 이게 현재 오픈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거나 안 되는 자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누적된 거죠. 네, 오랜 시간 누적된 거고요. 누적된 형태. 오랜 시간 누적된 형태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오랜 시간 누적된 형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세대를 거치냐면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라는 말이 있나요? 계속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예 우리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일상. 네. 이러한 형태가 교재는 없지만, 네. 오랜 시간 반복되는 형태로 전환이 돼요. 전환. 얘가 바로 네 번째 지혜예요, 지혜. 생활 속 지혜. 네. 물론 교재 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자료, 정보, 지식 이런 것들에 지혜는 교재에 없고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끌어온 겁니다.
자료, 정보, 지식. 또 이게 서로가 조금씩 그 내용들을 물고 있어요. 마치 교집합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말문제로 이런 것 나올 수 있겠구나. 좋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잘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교재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네. 자, 1번에 정보와 자료의 개념이 있죠. 먼저 1번부터 정보의 개념부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꼭 노트 필기 부탁 좀 드릴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보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목적으로 하여 밑줄입니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이다. 즉 어떠한 자료들을 목적을 두고 처리해서 정보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등산 자료라 그래요. 등산 정보라 그래요. 등산 시 유의할 점, 주의할 점. 좋은 팁, 정보죠. 즉 등산 갈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필요 없겠구나 먼저 쏙가낸 다음에 그 등산의 목적으로서의 자료를 정보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체크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주시냐면 즉 4번입니다. 정보란 인간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할 때 그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 텍스트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는 뭐 부정한, 그러니까 좀 나쁜 의미의 그 뉘앙스보다는 좋은 뉘앙스가 많으세요.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된 자료들이다. 개인, 조직 둘 다 밑줄이에요. 이게 오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개인에게만, 조직에게만 유용하다라고 말보다 누가 봐도 이거 틀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조직 누릴 수 있는 대상이나 범위는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 보시면 상단에 정보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 정보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것 정보, 심지어 생성 정보까지요. 이 모든 걸 다 합치게 되면은 각자의 카테고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보는 딱 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정보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맞는 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하단에 정보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와 정보의 크기 1헥토, 킬로, 메가 이런 말 있죠. 기가, 테라, 페타라고 있는데요. 참고만 해두세요. 설마 이거를 문제 낼까요? 네,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죠.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 데이터라는 거 같이 볼게요. 자료는 아직 밑줄 부탁드립니다.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여러 사실 밑줄입니다. 네, 일단은 모을 수 있는 최신의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이제 걸러내는 거죠. 자료는 그냥 있는 단순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체크해 보실까요? 자료는 유용한 형태로 처리되기 전이란 말의 동그라미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네. 근데 여러분, 자료라는 게 우리가 아시겠지만요. 자료라는 게 우리 영상을 촬영할 때도 방송국에서 일단 찍을 수 있는 건 싹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적합한 것만 편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료라는 거는 오감을 넘어서 육감, 식스센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느냐? 디귿입니다. 디귿 별표 하나 할게요. 자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등으로 표현된다.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측 가볼게요. 디귿 1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우측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식인데요. 지식. 네, 지식이란 첫 번째 문장 체크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축적되어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된 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된 정보를 지식이라고 한대요. 자료가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지식이란 말 자체가 또 정보와 약간 좀 교집합스러운 느낌으로 또 표현이 됐죠.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할게요. 하단에 보시면은 표 관계도 보이시죠? 어떤 현상을
토대로 자료화시키고 그러한 자료가 가공이 된다면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가지치기를 통해서 DB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비로소 그게 지식인 겁니다. 지식. 그런데 그런 지식이 세대를 넘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관습, 관행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건 바로 우리 뭘 쓴다고 해요? 지혜를 발휘한다.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죠. 지혜를. 네. 얘 선조들의 지혜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얘 선조들의 지식이다라는 표현은 안 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정보의 특성이 있죠. 정보의 특성 보시면 제가 체크한 건 이거예요. 1번의 정확성, 2번의 완전성. 영어는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3번의 경제성은 빼주시고요. 경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용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아낀다라는 거예요. 4번의 신뢰성도 별표이고요. 5번 거 관련성, 단순성은요. 그냥 가볍게 읽어주세요. 관련이라는 건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목표하는 것과 찾고 싶어하는 것과 단순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이지 단순 명료해야 돼요. 정보라는 게 방대하면 오히려 그 정보를 더 챙겨가지 못하는 어떤 선택의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적시성, 통합성, 말 그대로 뭐예요? 적절한 시기에 제공이 되는지 제공될 때의 형태는 하나, 둘, 셋 구분해서 나눠서 분할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오는지 이런 관점이세요. 하단에 적절성, 형태성 이런 것도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요. 근데 우측에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개념 플러스 보시면 자료, 정보, 지식의 비교라는 말 있죠. 자, 자료는 구조화시키기가 쉽고요. 정보와 지식으로 이어져 갈수록 구조화가 점점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료는 단순하고 이걸 전부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을 하려면은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쉬워야 되고 자꾸 가공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을 자꾸 하면 할수록 내용을 축약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물론 늘리는 것도 쉽진 않지만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부가가치 당연하죠. 사람의 손이 많이 간 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 자료, 정보, 지식 요거 적음. 부가가치가 적고 중간 정도고 부가가치가 많다. 우리가 지식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뭐 법률 지식 이런 것도 상당히 이게 비싼 컨설팅 중에 하나죠. 객관적 자료라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그냥 뭐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순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정보, 지식으로 자꾸 변환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바꾸잖아요. 당연히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중요한 활동이라고 있죠. 별표 두 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데이터가 뭐였죠? 이 자료를 정보로 전환하는데 전환. 요렇게 전환하는데 전환 순서가 있다. 전환 순서가 있대요. 전환 순서. 네. 같이 보시면은 맥락 이거 사실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5가지의 중요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를 냈어. 옳은 문제로. 옳은 것은 순서. 맥락이 뭐예요? 맥락을 잡는다. 대략적으로 글의 순서를 좀 잘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 흔히 뭐 목차별로요. 이거 뭐 정의에다가 이거는 뭐 장점에다가 이건 단점에다가 분류하고요. 계산. 어떤 것들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계산이라는 거는 뭐 순서를 정한다든지 어떤 뭐 앞뒤 구조를 짠다든지 그 다음에요. 정정. 뺄 내용은 빼고 수정할 건 수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예요? 확대일까요? 축약일까요? 축약.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뒤죽박죽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 4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맞는 것만 갖다 놓을 텐데 처음과 끝만 기억하세요. 맨 처음 뭐예요? 맥락을 잡자. 우리 한의원도 가면 맥을 짚잖아요. 청진기 대보듯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마디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진찰을 딱 내리듯이 축약, 줄이는 게 마지막이라고 한번 봐주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아까 그 정보의 그 특성에서 뭐 정량성부터 해서 하단에 17번 결과 지향성까지 네, 이건 다 X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교재는 교재 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0점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즉 합격선에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다음 장 양괄호 4번 정보의 유형, 그리고 우측에 양괄호 5번 정보의 가치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단락이 뭐냐면, 이제 이건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다음 단락이 뭐냐면은 정보와 사회예요. 정보와 사회 좀 같이 볼게요. 정보와 사회. 이제 이렇게 이러한 정보가 우리한테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면서 하나의 사회에서 쓰여짐이 많은 정보와 사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와 사회는 사실상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는 같이 볼게요. 주제는 정보와 사회가 되겠습니다. 정보와 사회, 네. 같이 볼게요. 네. 정보와 사회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정보와 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와 사회. 네, 정보와 사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우측에 그 아까 전에 그 5번 정보의 가치, 그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요. 하단에 작은 2번 정보와 사회라고 해서 기출 13, 12, 11, 9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인데요. 먼저 제가 이 정보화 사회 파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보화 사회를 살고 계시지만 저 또한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왜냐? 스마트폰 그리고 무수하게 이거 등장하는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지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보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서로 토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고객의 성장이에요. 고객의 성장. 고객의 성장. 고객의 성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객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객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슈머라고 해서 프로슈머. 네. 프로슈머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슈머는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프로듀스 뭐예요? 생산자. 그리고 컨슈머. 네. 컨슈머 바로 뭐예요? 소비자죠. 즉 프로슈머라는 건요. 생산 그리고 컨슈머의 슈머. 프로슈머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생산 소비자라고 부른다. 생산 소비자. 생산 소비자라는 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게요. 생산 소비자라는 거는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생산 소비자란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생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 편의점에서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실제로 연예인이지만 하나의 소비자이기도 하죠. 그 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출시하기도 하고요. 예, 대중을 상대로요.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정보화 사회는 무수한 많은 정보로 인해서 고객이 일단 성장을 하고요. 이거 바로 이제 말문제입니다. 말문제고, 더 나아가서 프로슈머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서 생산 소비자라고 해서 생산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서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그런 제품의 결과물을 좀 더 소비자의 니즈나 욕구에 알맞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이요. 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또 정보화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서 가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 자, 잘 보시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가 생겨요. 다양한 욕구. 다양한 욕구가 성장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욕구가 성장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잘 보세요.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을 가져옵니다.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 자, 우선 정보화 사회에서 제품 수명 주기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단축이 맞는 말입니다. 욕구가 다양하다 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쓰고 딴 거 써보고 싶고 요거 조금 쓰고 딴 거 써보고 싶고 하는 그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서 물건을 쓰는 주기,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제품 수명 주기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타이밍이 성장기고요. 경쟁사가 가장 많은 단계가 성숙기인데 이것들이 단축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단축이 되냐? 과거에는 이 제품 수명 주기의 과거에는요. 요거에는 잘 보시면은 과거에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제품 수 가지 수고요. 이거 무조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욕구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리고 한 번 사면 오래 썼어요. 오래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네. 소량 생산. 이라고 해서 조금 써보고 버리고, 조금 써보고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읽었을 때는 그렇죠. 1인 가구, 네. 혼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네. 말 문제죠? 이것도 이제 말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맞고요. 요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습니다. 이거 절대 잘 바꿔내니까 유의 깊게 잘 봐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제품, 즉 현재 이게 제 색깔 똑같이 한 거예요. 다양한 욕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된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는 단축하고 있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요. 조금씩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갖다 주려고 해요. 일단은 다품종 조금씩 만드니까 이거에 또 좋은 역할이 이겁니다. 리드 타임 단축이에요. 리드 타임 단축이 되겠습니다. 단축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제로 우리 정보화 사회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요 정도로 일단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조금 더 이어서 할 텐데요. 한 번 더 필기하는 과정에서 필기를 한 다음에 교재에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온 내용들은 다음 차시에서 한번 제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고생하셨고요. 좀 이 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영상
노트 필기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